남은 반찬을 싸줄 정도로 일꾼들 대접이 각별했던 고성의 새참. 정말 단순히 이 고성의 새참이 백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일꾼들에게 지주들이 제공했던 따사로운 미덕의 결과물이었을까요? 고성에는 고려시대 귀족들이 터를 잡고 현재까지 시족사회를 이룬 마을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왕곡마을. 고려말 두문동 72인 중에 한 명인 항부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왕곡마을은 지금까지도 북방식 가옥과 초가집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마을 자체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고려시대 당시 개성 사람들은 상하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나 봅니다. 안채와 사랑채는 물론 기와집과 초가집도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남녀와 반상의 구분이 명확했던 조선시대 가옥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온 마을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당시는 물론 새마을운동이 펼쳐졌을 때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워낙 심산유곡이었던 데다가 5개의 산에 둘러싸여 숨을 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역시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곳은 공양왕의 제3의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 당시 충신이었던 함부열이 후손들에게 자신의 묘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왕 무덤에 충문 없는 제사를 지내라는 유언을 남긴 곳입니다. 쫓겨난 왕의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이거 책자에도 보다시피 내가 죽거랑 저분 밑에다가 빼고를 지매해달라고 파묻어달라고 화장해야지. 지매 은폐. 고성 땅에 자리를 잡은 것은 함씨 일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멸망 당시에는 평창이씨가, 이방원의 왕자의 난 때는 정선 전씨가, 세조의 단종 폐위 당시에는 영월엄씨, 용궁김씨, 경주김씨가 대거 들어왔고, 증종 반정 때는 강릉김씨와 영해박씨가 이곳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구경 당시 익숙한 고장이기도 했고 바다와 땅이 비옥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의 그 왕자나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밀린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온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 이 지역이 아마 산세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서울 그 지역하고에 많이 떨어져 있고 사대부가 대거 들어왔으니 일손이 부족했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한 일. 어느 집 새참이 가장 잘 차려졌느냐에 따라 일꾼들이 모이는 숫자와 일하는 태도가 달랐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선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또 줘야지만이 또 그만한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 인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주들 사이에서 밥상 경쟁이 붙다 보니 밥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그것이 반상의 구분 없이 함께 나누어 먹는 고성만의 독특한 새참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결혼식장에 가도 식권을 받아야 손님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잔치집 인심이 참 푸짐했죠. 오가는 길손도 또 막지를 않았고요. 또 비 오는 날 무슨 지짐이라도 좀 하나 붙일상 싶으면요, 고소한 냄새 피운 것이 죄스러워서 앞집 뒷집 두루 챙기면서, 그러니까 입으로 가는 손보담도 발이 더 바빴던 시절이기도 한, 그렇게 나눠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미덕과 또 지혜가 살아있는 밥상이 바로 잿놀이 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밥상이 귀족과 평민 간의, 그러니까 문화의 교류의 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새참을 차려냈던 양반들의 조리 문화는 서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 당시만 해도 해조류는 날로 먹거나 국을 끓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여기에 양반들의 조리법이 첨가되면서 해초튀김과 장아찌, 그리고 자반과 부각 문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고성군 진부리 마을에서 막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엿질금요. 엿질금? 네. 이거는 뭐로 만들어 가 하면은요, 보리. 보리. 보리를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을 내갖고 말릴 거. 그렇게 하면 그 싹이 이제 단기가 난대. 단기가 난다. 달달한 그 성분이. 막장은 고성 지역에서 된장 대용으로 먹는 일종의 속성 된장입니다. 된장이 2달 정도 숙성시켜야 하는 반면, 막장은 열흘만 숙성시켜도 먹을 수 있다는데요. 식혜처럼 된장보다 짜지 않은 것도 이 지역 막장의 특징. 메주가루에 소금과 밀, 맵쌀, 보리 등의 가루를 넣고 만드는데, 여기에 고춧가루나 다시마를 넣기도 하고 발효가 빨리 되도록 엿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막장의 활용도는 다양합니다. 옥상 같아 얼마 차진지. 쌈장 대용으로도 좋고 매운탕과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고성지방에서는 된장보다 더 사랑받는 것이 막장인 셈이죠. 요 막장에는 이 들어가는 재료가 전혀 틀려요. 된장에는 고춧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간장을 이렇게 넣었다가 짧은 기간에 건져갖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만들지만, 우리 이거는 가루로, 가루고 또 보리쌀, 엿기름. 된장 같은 경우는 엿기름이 안 들어가죠. 여기 엿기름이 들어가고 해갖고 쌈도 싸 먹을 수 있고, 매운탕 끓일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맛있겠죠? 장시간 숙성이 어려운 혹한의 추위 속에서 태어난 지혜의 산물 막장. 빨리 담가서 빨리 먹는 것이니 한꺼번에 담을 필요가 없고, 짜지 않아 건강에 좋은 데다 고추장, 된장, 쌈장 대용으로 두루 사용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음식입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막장을 항아리에 담을 때 진와리를 함께 담는다는 점입니다. 진와리는 톳과 비슷한 해조류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두툼한 미역줄기도 함께 넣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막장에다 넣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은 다음에, 익으면 이게 지금은 익지 않은 상태, 이렇게 좀 약간의 딱딱한 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익으면 약간 요게 좀 노글노글하면서 맛있죠. 막장 장 냄새가 여기에 배면서